저 역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벤처 분야입니다. 좋은 벤처 기업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정책도 있죠.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52시간 근로제 같은 정책인데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예기치 않은 부작용, 비유하자면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환부 이상을 째는 것과 같은 부수적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했던 자영업자가 힘들어졌는데요. 더욱이 우리 자영업은 그간 고용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상비대해져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던 상황이라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거리 민심의 전도사이자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56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수적 피해는 발생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이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언론의 자유. 2017년 63위, 2019년 41위. 대한민국 경제는 하나,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들.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상 시리즈에다가 갖다 부었을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비교한다는 거는 제가 정말 자존심이 좀 제가 스스로 한국 경제를 위기와 침체와 또 이 파탄으로 비교한다는 거는 뭐 저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극명한 온도차, 가중되는 혼란. 2019년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네, 이렇게 같은 경제 상황, 같은 경제 지표를 두고 마치 동상이몽처럼 너무나도 격차가 큰 해석을 최근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자, 2분기 실질가계 소득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건 뭐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10월 말에 리얼미터와 TBS가 임기 전반기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예외 없이 경제 정책을 가장 잘못한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없거나 적고 주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막연한 평가, 그러니까 막연히 경제가 안 좋은 게 정부 탓이다 하는 인상평을 하는 수준이란 점인데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 경제를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언론이 보는 우리 경제, 해외에서 보는 한국 경제, 그 현 주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분기) 이후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 초 예상치보다 낮춰 조정했다. 이 같은 하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렸지만 세계 경제와 유로존, 일본 경제 역시 하향 조정을 피할 순 없었는데. 글로벌 경제가 되게 부진하고 특히 그 원인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되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수출이 안 좋고,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에서 이제 몇 개월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쏠린 경제 지표 해석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경제는 심리라고 입을 모으는데
경제에 대한 안 좋은 전망들이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 경제가 좋지 않아.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되죠. 왜냐? 장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늘고 생산이 늘고 또 소비가 늘고 이렇게 선순환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가계 심리가 악화돼서 생산 줄고 고용 줄고 가계 소비 줄고 이렇게 해서 국민 경제가 오히려 더 부진의 침체에 빠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을 실제 지표와는 다르게 혹은 왜곡해서 보도하는 이러한 데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통계청은 2분기 가계 동향 소득 부문 지난 8월 통계청은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소득 부분을 발표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그러자 이 통계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기사가 줄을 이었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통계가 나오자마자 이제 언론지상에서 난리가 났죠. 정부가 그렇게 소득주 성장을 추진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다 뒤덮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우선 2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470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중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 가구의 월 평균 명목 소득도 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반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근거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소득 증가율 배율이 5.30으로 커진 지표. 하지만 이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또 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1분위 소득 지표가 따로 떼어서 보면 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0.0%로 이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급격한 고령화와 이 가족 구성의 변화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장 수입이 적은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8세, 5분위는 50.6세다. 특히 1분위 가구주의 나이는 불과 1년 만에 1.2세나 많아진 상황. 고령화로 인해 1분위로 유입되는 은퇴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 벌어지는 최근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15세에서 49세까지는 인구가 1년에 한 33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은 1년에 56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저임금 근로자가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근로자들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처음으로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성과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도 경제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무엇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외풍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 불어닥친 가장 큰 외풍, 바로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협상과 관세를 통해 두 나라의 힘겨루기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Companies are moving out of China by the thousands and our country is doing very well. We're going to see how it all works out. 얼마 전엔 두 나라가 관세 철회에 곧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아무리 낮춰봤자 투자나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고. 또 하나의 외풍은 일본에서 불어왔다.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 심사 5대 대상인 100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로 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 포괄 허가를 받았던 품목들이 6개월 단위의 개별 허가로 바뀌었고 심사 기간이 90일로 늘어났다. 기업 간 거래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수출입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대적 경제 보복 조치인 것. 일본의 법령 개정안이 고시된 직후부터 우리 정부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 과감과 소재 부품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지금 같은 상황에 대통령이 저희 방문해 주셔서 가장 좀 힘이 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8월 대부분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냈다. 심지어 일본이 규제한 전략 물품 중 하나. 돌려보시면 지금 컵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런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SBB로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것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들의 맥주나 의류 같은 것이 수출이 덜 되게 하는, 일본에서는 좀 손해인 거죠.